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엄마입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저는 고등학생 형아가 있는 엄마예요. 고등학생 형아가 어릴 때 좋아했던 책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왔답니다. 형아는 어릴 때 부끄럼쟁이였고 겁이 많은 친구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씩씩하고 용기 있는 친구로 자랐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책 많이 읽고 씩씩하고 용기 있는 친구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했는 건 대머리 사자. 이렇게 찢어지고 벗겨졌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많이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내용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대머리 사자. 글 기무라 요이치. 네. 사자가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랍니다.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기도 하는 평범한 동물이에요. 하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갈기털이 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사자는 힘이 무척 세 보인답니다. 숲속 동물들은 사자가 걸어가면 허둥지둥 길에서 비켜섭니다. 사자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하품이라도 할라치면 토끼들은 저도 모르게 용서를 빕니다. 죄송해요. 큰 소리치며 싸우던 원숭이들도 사자가 지나가면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다 사자가 길이라도 물으면 깜짝 놀랍니다. 여봐라, 강으로 가는 길은 어느 쪽이냐? 네네네, 저쪽입니다. 원숭이들은 강을 가리키며 오줌을 찔끔거립니다. 하마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엄마 말 안 들으면 사자 아저씨가 잡아간다. 그러면 잔뜩 겁을 먹은 아이들은 하마 아줌마의 말을 잘 듣습니다. 족제비는 언제나 사자에게 굽실거립니다. 무슨 일이든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숲속 동물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 숲속에 사장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야. 그렇고 말고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면 사장님이 해치워 주실 테니까. 보라고 저 힘찬 발걸음을. 아름다운 저녁 노을이 비치는 언덕에 서 있으면 사자의 갈기털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어흥! 사자가 울부짖자 그야말로 왕다운 위엄이 느껴집니다. 숲속 동물들은 넋을 잃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숲속의 왕이 될 동물은 사자뿐이야. 그렇지만 사자라고 모두 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오들오들 숲속에 살고 있는 사자는 매우 겁이 많고 마음이 여렸습니다. 겁쟁이 사자는 다른 동물들 앞에 나설 때 여러모로 신경을 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지요. 침착해 보이도록 팔자걸음으로 느긋하게 걷는다. 갈기털은 잘 빗어 넘긴 다음에 자연스럽게 흐트러트린다.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눈살을 찌푸린다.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다른 것까지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오들오들 숲의 사자는 바퀴벌레만 봐도 끼악 소리를 지르면서 벌벌 떠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겁쟁이 사자에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폭풍우 치는 밤이었습니다. 바람과 비가 휑휑 무섭게 으르렁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던 사자가 커튼을 치려고 창문을 다가갔을 때였습니다. 창문이 벌컥 열리더니 정체 모를 괴물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괴물은 사자의 얼굴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우악! 사자 살려!
깜짝 놀란 사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쿵!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은 사자는 얼마나 놀랐던지 멋스러운 갈기털이 홀라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 빛나자 괴물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빨래였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가 바람을 타고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안심한 것도 잠시 사자는 제 갈기털이 몽땅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와, 어떡해. 반질반질한 머리통을 만지며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비바람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으로 바깥에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잘난 척했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원숭이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야, 사자도 별거 아니구나. 나무도 잘 못하고 말이야. 하마도 맞장구 치겠지요? 해엄도 우리가 더 잘 쳐. 얼룩말도 거들테지요. 사자가 숲속의 왕이라지만 달리는 것도 우리가 보다 느리잖아. 아마 모두 입을 모아 비웃을 겁니다. 사자가 우리보다 맘도 약하고 겁도 많대요. 그랬다가는 더 이상 이 숲속에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일을 어떡한다. 고민에 빠진 사자는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배도 고프고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겠지요. 사자는 주워 모은 갈기털을 풀로 붙여보고 테이프로 붙여보기도 하며 밤낮 없이 거울 앞에 있었습니다. 고생하며 애쓴 끝에 갈기털을 머리에 붙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자는 잠깐 밖에 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겨우 붙인 갈기털을 자연스럽게 흐트러뜨리고 느긋한 팔자걸음으로 눈살을 찌푸린 채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자님! 쪽제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사자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빨라지지 않도록 말을 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먼 나라에서 호랑이라는 녀석이 왔습니다. 그 녀석이 숲속의 왕인 사자님과 누가 더 센지 겨루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뭐라고? 나와 힘겨루기를 하고 싶다고? 하하하! 사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려는 것을 억누르며 큰 소리로 천천히 웃어젖혔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놈이지요. 헤헤헤. 쪽제비도 따라 웃었습니다. 호랑이라는 놈은 어떤 녀석인가? 사자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사자님보다 덩치가 크고 눈이 부리부리한 게 힘이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자님에 비하면 별거 아닐 겁니다. 하하하하하하하. 바보 같은 녀석,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모양이군. 사자는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호랑이와 싸웠다가는 숲에서 쫓겨날 거야. 아니,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숲속에서 또 빨리 도망칠까? 아니면 순순히 항복할까? 사자의 마음은 모르는 쪽제비가 재촉했습니다. 이쪽이에요. 빨리 나가시죠. 숲속의 동물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사자는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긴장한 사자는 돌에 걸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배탈이 났으니까 내일로 미루자고 할까?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고 할까? 아니지, 오늘은 졸리니까 내일 오라고 하는 게 나을까? 사자는 이궁리 저궁리를 하면서 팔자걸음으로 느긋하게 걸었습니다. 그런 녀석은 사자님의 힘으로 한 방에 물리쳐 주세요. 쪽제비에게 등을 떠밀려 걸어가다 보니 점점 노을에 물든 언덕이 가까워졌습니다. 얘들아, 우리 사자님께서 오셨다. 쪽제비가 외치자 숲속 동물들의 커다란 한원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와! 그리고 언덕 꼭대기에는 늠름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멋진 줄무늬가 노을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숲속 동물들은 사자와 호랑이의 대결을 보기 위해 발디딘 틈도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모두 사자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자는 할 수 없이 느긋한 팔자걸음으로 눈살을 찌푸린 채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동물들의 응원 소리가 쾅쾅 사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언덕 위에 도착하자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이빨, 거친 싸움으로 생긴 얼굴의 상처와 찢어진 귀, 그리고 뾰족한 10개의 발톱까지 어디를 봐도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비웃음을 당하는 게 나아. 그렇게 마음먹은 사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하려는 순간 휑 하고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갈기털이 날아간다. 반질반질한 머리통을 동물들에게 들키는 것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것만은 싫어. 사자는 저도 모르게 양손으로 이마를 꾹 누르고 온 힘을 다해 이를 앙 물었습니다. 고정된 풀이랑 테이프가 얼굴을 여기저기 당기고 있으니 사자의 표정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무섭지요, 여러분? 너무 많이 읽어서 뒤쪽이 다 찢어져서 없어졌어요. 이 뒤편은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기 바라요. 아마도 이 무서운 표정을 보고 호랑이가 저래 무서운 사자가 있었단 말이야. 아유 무서워 하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예요.